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2.3% 상승한 상태에서 종가 마감을 좀 해줬었고요. 일단 이 삼성전자가 최근에 굉장히 좀 기이한 캔들 흐름이 연출되고 있죠. 자,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갭 상승한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질 않나? 갑작스럽게 갭 하락한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가지 않나 하면서 굉장히 지금 이전에는 없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삼성전자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 보시다시피 해외 증시 차트에서 나스닥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것 중에서도 엔비디아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맞춰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나 이 목요일장에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갭 상승한 상태에서 이렇게 무섭게 밀어버렸던 이 나스닥의 배경에는 우리가 그전까지 있었던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한 가지는 해소가 되었지만 나머지가 해소가 되지가 않았었고, 연준 이사인 리사 쿡이라는 인물이 갑작스럽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모든 자산이 고평가다라는 얘기를 해버리면서 나스닥이 이렇게 하락을 했었던 상황이 연출이 좀 됐었고, 이 리사 쿡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을 했었던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바이든의 잔재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을 시켜버리면서 날려버리려고 했었던 연준 이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소송을 통해서 이 해임을 미뤘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어차피 해임은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나가기 전에 깽판이라도 치고 나가자라고 하면서 이런 식의 발언을 해버리면서 나스닥이 하락을 좀 진행이 됐었고, 특히나 이 리사 쿡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모든 것에 다 반대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금리를 오히려 인상시키려고까지 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금요일장에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나스닥이 바닥을 잡아주는 상황이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버티고 있었던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캔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아직까지 나스닥이 시작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나스닥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그런 캔들의 흐름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그러면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전날에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좋았으면은 갭 상승하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해버리자 또다시 한번 갭 하락하는 이런 방식으로 최근에 어쨌든 이간에 많이 올라왔었던 건 맞다 보니까 지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장기적으로 우하향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은 아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삼성전자를 어떻게 대응할 수가 있으면서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다뤄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삼성전자 지금 구간은 명백하게 기회 구간으로 짚어볼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기회 구간을 딛고 이렇게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가 보려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을 해주시는 순간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왜 이렇게까지 댓글이 많죠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추천을 해봐드린다는 소리고, 자, 보시다시피 최근에 개인분들이 320만 주를 매수를 진행하셨던 개인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540만 주를 매도를 진행하면서 나가버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늘 윗꼬리가 발생했었던 하루가 이렇게 연출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 이런 분들을 한 분 한 분 다 만나서 설득할 수야 없겠지만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달아주시면은 유튜브가 자동으로 이런 분들께 영상을 추천드린다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분들이 영상을 지켜보시면서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이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 일이 발생하게 만드는 일은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을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우리가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아직까지 무엇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것이다? 금리 인하가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 이유는 뭐냐면요. 삼성전자 이 구간에서도 외국인들은 명백하게 메시지를 많이 좀 던졌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도대체 던졌습니까? 이때 당시에 논란이 됐었던 것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주주 양도세를 50억에서 얼마로 10억으로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터졌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한번 어떻게 됐습니까? 10억에서 50억으로 돌아오는 이런 롤백되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21선을 수복해주고 상승 흐름을 연출시켜줬었던 삼성전자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리가 갑자기 인하된다라고 12월 달부터 발표를 한다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올라갈까요? 이렇게 뻔한 재료로
실질적으로 올라갈까요? 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지만 앞전에도 어땠습니까? 대주주 양도세를 50억에서 10억으로 간다고 했다가 다시 한번 10억에서 50억으로 꺾은 것만으로도 이렇게 주가가 상승 흐름을 다시 한번 찾아줬었던 삼성전자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금리 인하를 12월 달부터 재개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확정되는 순간부터는 다시 한번 추세를 회복해주고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이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싫어한다?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싫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12월 미국 금리 인하 아직 안 끝났다라고 하면서 오늘 나온 내용의 기사 중에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미국에 있는 연준 관련 인사들이 비둘기파적 발언을 내놓으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금요일장에 2.4% 상승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AI 버블 우려에도 외국계 IB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사라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여기 지금 CT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목표가를 17만원으로 상향을 시키면서 메리츠 같은 경우에도 12만 5천원, CLSA 같은 경우에도 15만원까지 지금 목표가를 상향시키면서 줄 상향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을 해줬었는데 개인분들은 매도하고 나갔었던 그런 하루가 연출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엔 앞전에도 어떤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늘어지면서 3번 정도의 바닥을 찍어놓고 상승 흐름을 연출을 시켜줬었는데, 지금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3번 정도 바닥을 다시 한번 다져준다라고 하면 이런 상승 흐름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상승 흐름을 연출해줬었던 이 배경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D램과 낸드 플래시 쪽에서의 실적이 실질적으로 좋아지면서 그 기대감을 먼저 반영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내년 초부터 시작해서 이 HBM이 생산된다라고 했을 땐 HBM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실적이 찍히면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삼성전자가 이 실적선이라고 하는 60일선이 딸려 올라오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흐름을 다져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 있는, 조금 늦어진다라고 했을 때 좀 긴 추세로 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60일선이 딸려 올라오는 이격이 좁혀지는 구간까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바로 보시다시피 가격 60% 올려도 D램 품절이라고 하면서 빅테크들이 2027년도 물량을 달라고 하면서 입도 선매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지금 D램을 전 세계에서 1위로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실적은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실적선이라고 살펴볼 수 있는 것은 60일선이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60일선은 20일을 우리가 한 달로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인데 30일 정도 되는 게 한 달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영업일 수로만 놓고 봤을 때는 20일선이 한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20일선을 한 달 선이라고 불릴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실적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기보고서가 3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60일선을 기준으로 삼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긴 호흡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60일선이 맥시멈으로 60일선이 딸려 올라오는 구간까지 바닥을 다져주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을 연출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던 게 바로 D램과 낸드 플래시 쪽에서의 쇼티지 사건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실적으로 찍히는 부분이 반영되면서 올라왔었던 삼성전자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HBM으로 옮겨가면서 추가적으로 같이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사실 이 파운드리 사업부가 좋아진다 해도 지금은 기대감이 응축되고 있는 구간이고 아직까지 공장이 돌아가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이런 식으로 등장하면서 실적에 반영되면서 삼성전자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앞전에도 보시면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 특히나 이 범용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 이런 구간에서 놓고 보시면요, 자, 언제부터 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습니까? 2016년도 5월 30일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게 주봉이라고 놓고 보시면 되겠고, 언제까지 올라갔어요? 바로 다음 연도 10월 30일까지, 그러니까 1년 5개월 동안 계속적인 축제가 있었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도 상승했던 것을 이제 9월 달부터 놓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전부터 그냥 우리가 러프하게 계산해봤을 때, 이런 구간에서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도
이때가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2025년도 6월 2일이라고 하면 아직 5개월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됐었던 상승 사이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황 자체도 아무리 최소로 잡아봤자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매수해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명백하게도 기회의 구간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삼성전자가 이탈하지 않고 버텨주고 있는 선은 어디겠습니까? 96,800원이라고 하면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 영역에서 버텨주고 있는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삼성전자 다시 한번 돌려주는 흐름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들어가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앞전에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HBM에 대한 기대감 하나만으로도 주가가 이렇게 길게 상승을 했었는데,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2022년도 9월 29일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2024년도 7월 9일까지 해서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들 거의 2년 가까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지만, 실질적으로 HBM에 대한 기술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기대감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주가를 장난치면서 올렸었던 외국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기대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적이 찍히면서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올랐었던 상황이고,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계속 붙어봐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되기 때문에 명백하게도 기회 구간에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보시면 어떤 선을 이탈하는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 11선을 이탈하는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낙폭이 꽤나 심하게 좀 진행이 됐었고, 추가적으로 이런 구간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쌍봉의 형태를 만들어주면서 11선을 한번 하회해 놓고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이런 습성이 있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단기 거래를 하시는 분들께 이런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드릴 수가 있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구간에서도 어떻습니까? 11선을 이탈하면서 삼성전자가 급락이 연출됐었던 상황에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가는 이런 리테스트의 형태까지도 정확하게 일치를 했었던 패턴이 또 발생했었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 단기 거래 하시는 분들께는 이날의 매도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삼성전자가 바닥을 잡아주는 걸 지켜보면서 정확하게 매수 타점까지 안내를 좀 드릴 거고, 제가 삼성전자 최초의 매수 타점은 어디서 안내를 좀 드렸었냐면, 자,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이때 당시에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서 지내고 있었던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주면서 돌파를 해놓고 1년선 부근까지 눌렸었던 날이 발생을 좀 했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냐면은,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해줘놓고 1년선 부근까지 눌렸었는데, 그러면서도 망치형 캔들을 띄워주면서 지지를 연출해줬었던 이날이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7월 10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7월 10일 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삼성전자를 61,100원 부근에서 매수해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요.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되면서 이렇게 21선을 하회하면서 대주주 양도세 관련한 이슈가 터져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그 21선을 돌아서 올라가면서 생환해주면서 21선, 여기 보이시는 노란색 선을 생환해줬었던 날이 9월 3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방 상단에 보시다시피 9월 3일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최근에 21선 이탈 후에 생환해서 돌아와 줬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69,7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추가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다가 최근에 어떤 구간에서 바로 이런 구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1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습성을 이용해서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도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날이 이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날이 바로 보시다시피 11월 11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기 대응방 상단에 보시다시피 11월 11일 날 삼성전자에다가 가로 열고 단기라고 적어서 말씀드리면서,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은 현 구간에서 매도 타점 일단 잡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래 이 변동폭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삼성전자이면서 리스크 관리까지도 되기 때문에 매도가로 얼마 부근에서 안내를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103,500원 부근에서 안내를 드렸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삼성전자를 길게 끌고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거래를 통해서 올라갔을 때 매도하고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저점 매수를 하면서 이런 변동폭을 이용해서 단기 거래 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매도 타점까지 안내드리고 있는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번으로 삼성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신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드리면서 여기 대응방 링크를 통해서 대응방 입장까지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제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은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요. 여기 영상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 공유하기라는 것을 토대로 내가 이 채널을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좋아요 같은 경우에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해주시면서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 많이 보시면 되겠고,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은 더보기라고 해서 확인이 되시죠? 요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 이렇게 링크가 하나 확인이 되실 텐데, 이 링크는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은 전화번호가 적혀 있고 여기 위에 있는 번호랑 일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요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는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실 텐데, 문자 내용에 이미 문의라고 해서 적혀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삼성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이어서 제가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도 한 가지 추천을 드릴 건데, 삼성 뒤에다가 비만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까지 같이 안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오늘 일라이릴리가 갑작스럽게 노보노디스크 관련한 이슈가 터져주면서 동반 하락을 좀 했었긴 했지만 아직까지 미국 본장이 시작되진 않았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 일라이릴리라는 종목 자세히 보시면 미국장이 최근에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상승세를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 아, 이거 내가 지금 처음 들어보는 종목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설마 없겠죠? 이 일라이릴리는 한 주당 150만원짜리 종목이면서 시가총액이 1400조가 넘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2배가 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지금 무슨 종목입니까 여러분들?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라이릴리가 이렇게 미친듯이 올라오면서 주봉상 놓고 봤을 때 역사적 신고가 영역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첫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일라이릴리도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일라이릴리가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다 보니까 우리나라 장에서도 최근에 지금 국장이 안 좋은 거 아니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그런 우려가 무색하게 지금 보시다시피 D&D 파마텍이라는 종목 정말로 미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16% 가까이 상승 흐름이 연출이 좀 됐었고,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도 어땠습니까? 일라이릴리와의 기술 이전과 지분 투자에 대한 내용이 터져주면서 2연속 상한가를 간 이후로도 윗단에서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월봉상 놓고 봤을 때 정말로 미친 상승 흐름이라고 봐주실 수밖에 없는데, 또한 마찬가지로 이 올릭스라는 종목도 월봉상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는 꼭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제가 가져온 매집주가 보시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연기금이 이렇게 사모으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종목이 과거에 이렇게 화려하게 상승을 했었던 종목인데, 상승했던 것을 거의 대부분 다 반납하면서 바닥을 일단 잡아준 다음에 한 단계 한 단계씩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찌르면서 매집을 급하게 해줬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있는 고점을 찔러놓고 빼면서 매집을 해주면서 거래대금도 더 폭증을 시켜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를 지금 물량 장악해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다음번 구간인 이런 구간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인데, 여기까지 상승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100% 정도 상승하는 종목이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미쳐 날뛰는 장세를 생각해봤을 때는 이런 구간까지도 한번 우리가 욕심을 내볼 수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는 대략적으로 200% 정도 상승 흐름이 연출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구간이 보시다시피 여기 최대 매물대로 찍혀있는 구간이라는 것은 사실상 지금 구간에서 매수했을 때는 세력이랑 같은 평단에서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이렇게 세력이랑 같은 평단에서 우리가 들어갈 때는 신용매수까지도 한번 써볼 수가 있는 종목인데, 신용매수는 아시다시피 3배 가까이 물량을 태울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욕심을 좀 부려본다라고 했을 때는 600%까지도 한번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인데,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3천억대밖에 안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바닥에서 거래대금을 빵빵 터트려주면서 매집을 철저히 했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충분히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약값 인하를 얘기하면서 지원금을 줘가면서까지 약값을 내리려고 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약값이 인하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원래는 기존에 한 명이 맞을 것이 23명까지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 만큼 비만 치료제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2030년도까지 순이익이 10배 가까이 상승한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과거에 어떤
시장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봐주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치료제 개발하겠습니다, 임상하겠습니다라는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갔었던 바이오 장세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하고 계시죠? 지금 그런 시장이 도래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종목 굉장히 오랜 기간부터 비만 치료제 관련 GLP-1 물질을 개발하고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010-2733-8461로 삼성 비만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까지 여러분들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같이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나중에 이 종목 시원시원한 상승률이 연출된 이후로는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검증을 해봐드릴 건데, 그때 가셔서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받아가서 수익 볼 걸 그랬네 라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2733-8461로 삼성 비만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이번 종목까지 같이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삼성전자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많이 올라오면서 쉬어가고 있는 구간인 건 맞지만, 어쨌든지 간에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추세를 다시 한번 회복해주지 못했었던 것은 바로 시장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의 이슈가 터져주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1월 18일 날 나와있던 내용의 기사를 좀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평택, 용인 설비 투자 규모 상향 조정을 하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삼성전자 측에서 슈퍼사이클이 이제 실질적으로 끝났고 앞으로 더 이상 수요가 폭증하는 일이 없으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더 많을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서 이렇게 갑자기 설비 투자 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상승 파동 자체가 한 번 진행된 다음에 살짝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 나오는 것이 상승 파동 자체가 모두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에 대비하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평택의 신규 생산 라인 건설 속도를 더 빠르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삼성전자는 앞으로 이 파운드리 사업부까지도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미국 공장에다가 2.8조를 투자하면서 애플의 차세대 칩 공급 하나라고 되어 있는 부분 마찬가지로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국내에다가는 삼성전자가 5년간 45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얼마 전에 젠슨왕이 우리나라에 방문하면서 GPU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도 이 AI 관련해서 3에서 5위 정도는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확실하게 3위 굳히기에 들어가고 있는 우리나라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내려보시면 도대체 이 젠슨왕이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에다가 26만 장을 지금 GPU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을까라는 측면에서 이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보시다시피 한국 제조 AI를 엔비디아 생태계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엔비디아가 어느 쪽으로? 중국 쪽으로 칩 수출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제한이 됐었고, 특히나 이 제조업 강국이라고 놓고 봤을 때는 중국이 당연하게도 제일 제조업 강국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만치 않은 제조업 강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중국 쪽이랑 같이 계속 엮이게 됐을 때는 엔비디아가 언제라도 이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상황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엔비디아 측에서 얼마 전에 그러면서 로봇 쪽으로 뭡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와 뭔가 협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공식화했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분석 내용은 젠슨 황 CEO가 한국의 제조와 AI 전 영역을 엔비디아의 생태계로 끌어들이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한국을 테스트베드로 글로벌화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단순히 GPU 공급을 넘어서 제조 전반의 AI 인프라 표준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분석 내용이 확인이 되고 계시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엔비디아의 GPU 공급 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점으로서, 특히 캐파가 가장 큰 삼성전자를 우선 공급사로 확보하는 것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과 더불어서 HBM 공급 부족 사태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파운드리에서도 TSMC의 선단 공정 단가가 너무 비싸면 엔비디아 수익에 큰 타격이 되므로 삼성전자가 수율만 안정적으로 확보가 된다고 했을 때는 가격 협상 테이블에서 이 TSMC 측에서의 단가가 비싼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하나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젠슨왕 입장에서는 얻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GPU를 26만 장을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했었던 상황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제조 역량 자체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에이펙에 우리나라에 방문하면서 연설을 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이 나스닥 자체가 지금 정신을 좀 못 차리고 있었던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불확실성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미국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특히나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미국 국민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을 뽑았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식이랑 코인 올라간다라고 해서 뽑았었는데, 얼마 전에 셧다운 사태가 일어났었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출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의회 같은 경우에도 공화당이 지금 다 집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는 이 상황이 그렇지가 않았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의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지만 1기 때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의회가 이쪽으로 가버리는 이런 사태가 좀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코로나라는 아주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금리를 제로 금리 수준까지 내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돈을 막 찍어내면서 유동성이 이곳저곳 다 뿌려지면서 NFT 같은 것도 다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굉장히 지금 시장과 다른 부분은 뭐냐면 지금 시장은 의회와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의회에서 입법하는 법안과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행정명령을 바탕으로 이 선택적 유동성이 공급되는 장세다라는 부분에서 1기 때와는 굉장히 다른 장세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중간중간에 쉬어가는 구간은 있겠지만 적어도 언제까지는 내년에 있을 중간선거까지는 계속적으로 증시를 우상향시켜야지만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얼마 전에 있었던 셧다운 사태 같은 게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파월 의장을 압박하면서 이 리사 쿡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도 해임시키면서 날려버리려고 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던 구간에서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서 중간중간에 주춤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금리 인하가 확정된다고 했을 때는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삼성전자는 지금 구간이 명백하게도 매수의 기회의 찬스로 삼아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가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단기적인 매도 타점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 2733-8461로 삼성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삼성전자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삼성전자 영상 촬영을 좀 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드릴 거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